숨어있는 견갑하근을 찾아 올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절개를 했다 하면 이 힘줄을 쉽게 당겨올 수가 있어요. 활용 점정만 저희가 개방으로 하시는 거죠.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봤을 때 굉장히 잘 복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 미남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해서 어깨 앞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힘줄인데, 이 힘줄이 엄청 많이 찢었을 때 이에 대한 관절경 및 봉합술을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일단 한 달 전 넘어진 이후에 통증이 심해서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였고, 팔도 이렇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이후에 팔이 안 올라간다, 그럼 뭔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신 거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기도 힘든 상태,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 어깨가 아프다는 굉장히 안 좋은 징후입니다. 특히 이제 견갑하근이기 때문에 이 어깨 앞쪽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회전근개 파열, 그 중에서도 견갑하근 앞쪽 힘줄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스레이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 환자분들도 꼭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그 어깨 골극, 뼈 자란 거는 크게 관찰되지 않네요. 옆에서 보니까 이제 정면 말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요 보이시죠? 요 인대를 따라서 삐쭉하게 튀어나온 견봉 골격이 관찰되는데요. 여기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이렇게 뼈가 뿔로 튀어나온 게 볼 수 있습니다. 소결절이라고 해서 어깨에 이제 힘줄이 붙는 이 부위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위도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소결절 부위가 아주 약간 경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뼈가 약간 안 좋아져 있는 모습 보이지만은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MRI를 찍어 보았더니 엄청 심한 소견의 MRI 나왔어요. 이제 이게 어깨에 회전근개가 붙는 앞쪽 견갑하근이 붙는 부위인데, 이 핑크색 칠한 부위에 원래 힘줄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 안쪽까지 끌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는 이 부위에 견갑하근이 관찰돼야 되는데 아예 보이지 않죠. 조금 더 밑에 봤더니 끌려간 견갑하근이 보이고요. 이 부위는 아예 텅 비어있는, 하얗게 보이면은 힘줄이 없는 건데요. 회전근개 부착부가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다른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안쪽으로 끌려가서 저 안쪽까지 끌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모습을 이제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 보이는 힘줄이 견갑하근입니다. 그래서 앞쪽, 위쪽, 뒤쪽 중에서 이 앞쪽을 담당하는데, 찢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힘줄이 안쪽으로 끌려가면 이 부착 부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부위에 원래 있어야 될 견갑하근이 이렇게 봐도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파열이 심한 거죠. 결국 저희가 종합해 보았을 때 회전근개 파열인데 굉장히 커요. 광범위하게 견갑하근이랑 극상근의 위쪽 힘줄도 찢어졌고요. 조직 유착이 너무 심합니다. 이 길게 본 힘줄 있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쉽게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끌려갔다, 근데 짧다 그러면 억지로 당겼을 때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지만은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봉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쉽게 딸려가니까 이 친구처럼 이렇게 제자리에 올 수 없고 굉장히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장력은 고스란히 시에 전해지고 힘줄이 다시 찢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진단 영상상에서 뼈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회전근개 심한 퇴출, 그러니까 힘줄이 오래되시면은 퇴출이 되는데 힘줄 상태 많이 쪼그라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견갑하근 광범위 파열이고요. 저희 스승이신 유재철 교수님이 만드신 이제 분류 방법인데, 타입 4, 그러니까 4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요. 4단계는 굉장히 심한 거고 완전히 떨어진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한 위축과 그리고 최근에 다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파열은 꼭 봉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질환이 아닌, 퇴행성도 아닌 최근에 찢어진 게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빨리 봉합할수록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수술의 계획은 견갑하근 파열은 다른 힘줄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관절경으로 일단 보고요. 심한 이제 유착을
최대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절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깨를 째지 않고 조그만 구멍으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끌려간 힘줄이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절개해서 앞쪽 볼을 좀 절개해서 봉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봉합을 할 때 이 윗부분은 정면에서 잘 보이시죠? 하지만 이 아랫부분은 저희가 내시경을 접근하기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몽땅 찢어진 경우에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내시경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 아래쪽을 잘 봉합을 하기 위해서 이 끼를 절제해서 눈으로 보면서 봉합하면은 훨씬 쉽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항상 이렇게 열어서 봉합하면 좋은 게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열지 않았을 때보다 열었을 때가 결과가 좋다면 열겠지만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굳이 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견갑하근이란 건데 뭐 화면상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없어졌으니까 안 보입니다. 들어갔을 때 이 힘줄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이 힘줄 찾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왼쪽 아래 이렇게 쭉 이렇게 길다란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 최대한 저희가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들어 올려 보니까 여기 보이시면은 이 길다란 조직들이 있죠. 이 조직이 끌려왔기 때문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쭉 당겨봐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서 저 힘줄이 이제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 잘 보존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보시면 거미줄 같은 막 늘러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박밀하고요. 이게 딸려오는 거를 끌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실들을 걸어서 어깨 봉합사 실이거든요. 이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걸어서 이런 것처럼 보이시죠? 힘줄 쭉 걸어서 제자리 있지 않은 거를 쭉 당겨서 제자리 올 수 있게 이렇게 멀리 잘려한 거를 실로 쭉 당기면 이렇게 제자리 오는 것처럼 실을 걸어서 최대한 당길 수 있게. 왜냐면은 그냥 당기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여러 개 걸어서 힘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 손이나 집게로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실을 통해서 끌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보이지 않는 힘줄 찾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저희가 견갑하근 앞쪽 힘줄인데 이 하얀 부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위를 원래대로 끌고 오느냐가 이 수술의 가장 관건이고 숨어있는 견갑하근을 찾아 올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조각이 이어져 있는 길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니까 중요한 조직은 절대 제거하지 않고 잘 보존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 두 개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당기면 제자리 오거든요. 이 힘줄이 얼마나 딸려오는지를 저희가 쭉 당겨봐서 제자리에 끌고 오는 실을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극, 어깨에 불편하신 분들 골극이 많습니다. 뼈를 절제해서 편평하게 만들고요. 일단 힘줄이 봉합 있어야 될 부위가 이 지금 모형처럼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를 최대한 저희가 하는 거는 박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숨어 있는 그 견갑하근을 찾는 과정인데요. 견갑하근은 이 보이는 오구돌기라는 뼈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오구돌기 뼈 알을 제가 계속 이렇게 전기소각기를 통해서 유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할 때 제일 키포인트는 이 위에서 오구돌기를 잘 제거를 해서 이 보이시는 힘줄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술의 결과는 유착과의 싸움입니다. 늘러붙어 있는 힘줄을 당겼을 때 저희가 아무리 당겨 나눌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유롭게 힘줄이 이제 늘러붙어 있는 걸 떼야 저희가 뭔가 늘러붙어 있는 걸 떼려면 잘 떨어지잖아요. 최대한 주위를 뜯어내서 온전한 힘줄이 분리가 되어야 봉합의 준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힘줄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견갑하의 가장 단단한 부위가 이 빨간 유착인데 다 늘러붙어서 껌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지 당기면 절대 딸려오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착을 박리한 이후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힘줄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비어있는 쪽에서 저 아래쪽에 힘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힘줄 주위를 잘 저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노란 뼈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는 장면이며
이 화면에서 이 집게로 당겼을 때 잘 딸려오는 것 같지만 뭔가 잘 이렇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유착 방지되었어도 수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방성,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였죠. 힘줄을 꼬매기 위한 나사들을 지금 원래 자리에다가 놓고 있는 과정이고요. 총 2개의 녹는 나사를 이용해서 실을 고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최대한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마무리, 활용 점정만 저희가 개방으로 하시는 거죠. 다시 당겨보면은 딸려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해요. 열지 않았을 때는 얘를 당겼을 때 뭔가 여기까지 오는 게 뭔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절개를 했다 하면 이 힘줄을 쉽게 당겨올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당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가 아닌 이렇게 부드럽게 힘줄을 얻기 위해서 유착을 정리하고 개방성 수술을 한 거죠. 절개한 이유 다시 설명드리면 어깨 수술은 물을 집어넣고 수술합니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이런 전기 소작기들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종의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넣고 꾸준히 물이 흐릅니다. 물이 계속 차있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이 시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견갑하근의 위치상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 부위가 아닌 이 부위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이 된 이 딸려간 힘줄을 당기도 편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시 저희가 내시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고 보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봉합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진상에서 여기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비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위가 이제 견갑하근인데 아직 봉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잘 봉합이 되니까 이 부위가 원래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리 없이 모든 부위가 잘 덮였습니다. 그리고 위쪽 힘줄 찢어진 것도 봉합을 했고요. 보다시피 힘줄 경기까지 잘 딸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부위는 저희가 관절경으로 봉합하기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 부위를 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힘줄을 당기고 있는 상태라서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내시경상에서는 그걸 당길 수가 없습니다. 수술 후 이 영상이고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거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텅 비어있던 게 이 까만 힘줄로 잘 덮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도 잘 덮여 있죠. MRI를 설명한다면 이 힘줄이 없던 게 이렇게 잘 와 있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해도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로 봤을 때도 이 견갑하근과 모든 게 잘 딸려와서 원래 부착 부위의 일부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 덮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MRI와 수술 후 MRI 비교해 볼게요. 텅 비어 있던 게 잘 덮였고요. 여기도 텅 비어 있던 게 잘 붙어서 수술 전과 수술 MRI 봤을 때 굉장히 잘 복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이 끝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한 상태이시고 현재는 굉장히 팔을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환자분도 현 상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갑하근 광범위 파열이라는 게 사이즈가 엄청 큰 경우에 봉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이 힘줄을 꼬매지 못하면 앞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봉합하는 게 중요하고 잘 봉합하면 광범위 파열도 봉합할 수 있다고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 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관련돼서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어깨미는 홍성우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